시간이 촉박하네요. 오늘은. 지하로 내려와, 지하로. 애들을 키워야 해요. 젊었을 때만 또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려놓게 되죠. 급여가 한 150 정도 받고 있고. 네, 힘내시오. 오늘은 제 친구의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거의 20년 지기 친구인데 저희 중에 가장 일찍 결혼하고 유일하게 아이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랬던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 셋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럼 만나보러 가볼까요? 안녕. 이따 만나. 준비하고 있어. 애기 열이 나서 아, 여기 열도 나고 감기도 걸려서 네. 기침 소리가 안 들어서. 다둥이 아빠의 아침은 아이 병원 가기로 시작됩니다. 첫째랑 둘째랑 셋째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9살, 둘째가 이제 8살 1학년이고 4월에 태어났죠. 지금 돌 지나고. 요즘에 약간 보기 드문 국가 유공자시네요. 그래도 지원이 없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좀 더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길을 딴 데로. 근데 오늘 학교 애들 안 가요? 오늘 방학이에요. 아, 방학. 아. 15일 이후서부터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지금 애들이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8시, 8시 반 이때 이제 스물스물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럼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더 일찍 일어나요? 7시 반에는 이제 슬슬 깨우기 시작해서 해도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8시 막 이때 돼서 일어나면 그때 막 부랴부랴 준비시키고 간단히 먹을 거 먹이고. 그러면 이제 막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일찍 마무리하고 오면 한 10시 20분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씻고 하면 이제 11시 먹고 하면은 11시 반, 뭐 12시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또 그때 바로 안 자지 또. 결혼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아니 좀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줄 수 없어요? 서로 사랑을 해서 네. 사랑의 눈물 나머지 24살에 대학교를 한창 다니고 있어요. 무려 대학교 몇 학년 때인가요?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잠깐만요. 첫째를 갖게 돼서 당시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업에 열중하던 차에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가 부모님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빨리 알아볼 것도 알아보고 급하게 막 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 없었고, 감사한 것은 양가 아버님들께서 다 개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여유가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없었고, 다만 이제 양가의 가치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뭔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내리사랑, 우리는 장인어른 장모님은 약간 우리들이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데 그런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르던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싶은 시댁과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고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처가. 사실 자식에게 다 해주고픈 부모의 마음은 시댁이나 처가나 똑같을 겁니다.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가의 이런 차이점이 중간 역할하는 신랑 또는 신부에게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사위이고 아들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이제 좀 소통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이라고 그쵸, 하죠? 중재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여기 얘기도 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이제 너랑 나랑 좋아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러면은 와이프분은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와이프분이 제 친구의 누나죠. 친구의 누나를 사랑했네. 그럼 친구가 처남인 거네요? 그쵸, 친구가 처남이 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가에서 같이 지내는 쪽으로, 우리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결혼이기에 자금이 뭔가 마련이 안 돼 있고, 처가살이를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양가 다 오케이가 된 상태였는데 좀 고민을 하시더니 장인어른 장모님과
명이 이제 빌라에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렇게 들어갔죠. 요즘에는 다 뭐 반반 아니면 여유 있는 데서 뭘 더 해주거나 뭐 약간 흔쾌히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옛날에 이런 전통.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양가에서 흔쾌히 마음을 합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잘 지내다가 급작스럽게 또 둘째를 갖게 되고 아, 주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야밤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가서 엑스레이 찍기 전에 이제 소변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제 좀 임신 가능성이 있으셔서 엑스레이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그때 이제 장모님이랑 나랑 와이프랑 셋이 있었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장모님 또 한탄을 하셨던 부분이 없잖아 또 있었던 거. 그래서 그날 응급실에 갔다가 어머니 가시고 저랑 우리 안주님이랑 집에 오는데 집에 오면서 장모님이 우리 안주님한테 고래 막 이렇게 전화로 샤우팅이. 그때도 대학생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였던 거. 제가 이제 전공이 호텔 경영이었어가지고 저기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라운지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TO 구한다 해서 이제 면접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시나요? 병원 거의 그냥 2주에 한 번? 병원비도 그렇고 약값도 그렇고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또 병원 도착과 동시에 진료 대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연세 와 있는데 왔을 때 사람 대기가 15명이었어. 50분 걸릴 것 같은데. 대기를 하면서도 와이프와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입니다.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동선을 변경해야 하니까요. 찰지지 아주. 이제는 소아과 필수템이 돼버린 만화TV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 챙겨온 요깃거리를 먹이며 진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1시간, 드디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뭐래요? 두돌이 안 된 친구들이 중이염이 걸리면 오래 걸린다고.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정신없는 시간 같지만 아이 셋 아빠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아침입니다. 이 친구는 보통 아침 10시에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고 오후에는 또 학원 강사로 일을 하는 엔잡러입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출발했어. 알았어, 내려갈게. 지하로 내려와. 지하로. 지하로 알았어.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한 달 수입이 일단 아버지 하시는 일을 제가 정형외과 쪽 의료기기 대리점인데 급여가 한 150 정도 받고 있고, 우리 와이프도 지금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하지만 맞벌이라 하기에는 온전한 맞벌이 같은 느낌은 아니어서 이제 생활비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학원에서는 제가 대표 원장이랑 강사랑 이렇게 협의를 봐서 내가 이만큼 가져가 주니까 넌 이만큼 가져가라,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중반에서 나오는 매출을 갖고 그럼 거의 한 달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정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모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아득바득 모아서 전세금 혹시나 올리게 되면은 그거 명목상으로 모으는 돈들도 있고, 또 대출 원금이랑 이자도 같이 모아서 이제 상환하려고. 애들을 키워야 해요. 마마미야. 출근 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먼저 보낼 곳 보내고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출근이 늦은 것 같군요. 안녕.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가요. 원래 10시 전까지 가야 되는데 병원 갔다 오느라. 셋째를 등원시키면 바로 다음 스케줄입니다. 계약 언제예요? 대학 17일. 17일. 학교 가는 거 좋아요? 네? 다음 행선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입니다. 방학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아동센터가
바쁜 부모의 한시름을 놓아줄 수 있는 곳이군요. 제가 안녕. 왜 요새 이제 학원도 학원인데 학원만 돌리자니 너무 이제 애들도 힘들고 돈도 돈이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석식도 나오다 보니까 가놓으면 이제 집에서 엄마가 좀 편하나? 이제는 어디로 가나요? 이제 일단 아버지 집에 가서 사무실 물건이랑 서류 같은 거 받을 게 있어서 그거 좀 잠깐 받고 사무실 넘어가서 매출 입력할 거 미리 좀 입력해놓고 명세에서 뽑을 거 뽑고. 기존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어서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사무실에 가서 아버지 회사 업무를 모두 끝내야 오후에 출근하는 학원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도착한 사무실. 저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처리해야 할 사무 업무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적어도 2시까지는 학원에 출근해야 한다는데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본업을 시작합니다. 하시는 업무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몇 시간 정도? 2시간? 왜냐면 또 오후에 일을 넘어가야 되니까. 아침이 가장 바쁘시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아침이 제일 바빠요. 시간이 촉박하네, 은근히. 원래는 3시간 이상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오늘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손수건을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요즘에는 또 막 비혼주의도 하고 본인이 겪어왔을 때 결혼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신없지. 정신없고. 게다가 이제 신혼에 대한 그런 게 짧았고 거의 없었고 젊은 부부들끼리 뭔가 그냥 같이 놀러 가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냥 거의 바로 육아에 전념이 됐던 터라 많이 정신이 없었고 일단 그 애들을 키우고 하는 부분이 물론 말 안 듣고 해서 그게 많이 힘들고 또 애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키워야 하나 어른들 말씀이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둘 사이는 좋지만 애들 때문에 육아 관에 충돌돼서 많이들 갈라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인생을 배우는 길? 왜냐? 남편으로서도 처음이고 아빠가 처음이라서 뭐 비슷한 제목의 뭔가 책을 봤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배워나가는 느낌?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더 포기할 걸 포기할 줄도 알게 되고 끊임없이 배움의 연속이었지 않았나. 다툼의 연속이기도 있고 행복의 연속도 있고 종합 선물 세트? 포기할 거 포기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포기하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즐기고 싶은 여가가 제한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려니까 빨리 애를 낳고 빨리 키운 다음에 이후의 생활을 즐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만 또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려놓게 되죠. 이외에 소비적인 부분도 한몫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 소비했다면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는 옷 좋아하고 물건 사는 거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생각해보니 결혼 후 엄청 검소하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꼭 결혼할 또래 친구들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할 거면 빨리 해라. 결혼을 할 거면 빨리 해라. 뭐 뒤늦게 하면은 어차피 나만 고생이고 애들도 젊은 엄마 아빠가 놀아주고 하는 거 좋아하지 그러지 않을까 싶어. 내가 자녀 입장이라면 정말 나중에 먼 미래를 봤을 때 결국에는 장례식장에 내 형제만 있는 거잖아. 자녀들이. 그러면 좀 쓸쓸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자녀도 많이 갖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은 정관 샷다를 내렸다고 하네요. 오늘따라 시간은 없는데 업무는 많습니다. 부랴부랴 일 처리를 합니다. 손목에 박는 나사인가요? 네, 손목에 이렇게 여기 플레이트 이렇게 대고 이런 식으로 대고 나사 박는 거.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친구가 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 오전에 바쁜 모습은 정말 똑같네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직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친구의 하루를 영상으로 다 담으려니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다둥이 아빠의 삶은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새 키우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